안녕하세요. 저는 넥스트에서 입학을 담당하고 있는 박상희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이쪽 옆에서 그 발표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표정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관찰을 했는데 많이 긴장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역시 제가 작년 입학 설명회와 똑같이 올해도 모인 인원의 성비가 탄시기에 나옵니다. 제가 신입생을 이제 다 선발하고 나서 저희 지금 휴학생을 빼고 66명의 학생이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MT를 갔는데 남학생들한테 매우 혼났어요. 왜 여학생들 이렇게 안 뽑아주었느냐. 그래서 우리 오늘 입학 설명회에 참석하신 여학생 여러분들, 어떻게 손 좀, 우리 한번 큰 박수를, 분발하셔서 저희 넥스트의 음향의 조화에 큰 기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첫 세션은 저희가 어떤 학생을 선발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대로 작년에 선발을 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는 학생들을 어떤 방법으로 선발을 하는지 이런 큰 세 가지 카테고리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발 인재상을 보시면 첫 줄부터 굉장히 임팩트가 크죠. 고졸 이상이면 어떤 전공이나 계열과 상관없이 다양하게 학생을 뽑는다라는 것. 그리고 저희 인재상의 가장 큰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랫줄에 있는 넥스트의 까다로운 커리큘럼을 잘 따라갈 수 있는지. 저희가 최초에는 2년 6개월 코스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학기 단위로 최대 4년 5개월까지 다닐 수 있도록 조금 여유가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매우 어렵게 그리고 재밌게 수학을 하고 있습니다. 와서 재밌게 이 까다로운 걸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넥스트 커리큘럼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개발 관련 커리큘럼을 통해서 정말 의미 있는 소프트웨어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굉장히 가치 있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두 번째로 저희가 인재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셨는데요. 느낌이 어떠세요? 이걸 딱 들으니까 이건 난 정말 맞는 것 같다. 난 정말 적격하다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네. 자신감이 막 솟아오르죠. 사람은 자신감입니다. 좀 얼굴 푸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마음껏 하셔도 좋고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들으시면서 정말 가고 싶다 이런 동기를 무한 끌어올리시길 바랍니다. 눈빛이 다 살아 계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인재상은 약간은 추상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조금은 추상적인 인재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런 잘 따라갈 수 있는 학생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기여할 수 있는 학생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나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것이 아래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저희 평가 방법은 크게 3단계입니다. 결국은 1개, 2개의 단계로 부족하다는 거고 그리고 학생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관찰을 하고 평가를 하겠다는 거겠죠. 그리고 큰 인재상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의 요소로서 보시듯이 분야는 관계없습니다. 지원자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열정을 발휘했던 분야와 그리고 어떻게 발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것을 저희한테 알려주시기를 원해요. 많은 학생들이 묻습니다. 넥스트 가려면 소프트웨어 관련 지식 많이 알아야 되나요? 아직까지 그 불신이 있으시죠? 마음속에. 없으세요? 있죠. 소프트웨어 잘하는 애들 막 들어온 거 아니에요? 천재개발자 뽑은 거 아니에요? 이런 불신이 약간씩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그런 전화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결과를 통해서 선발 결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 거지만 그렇지 않고요.
분야와 상관없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역량과 그리고 열정, 이것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네, 결과로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불신을 약간 접으시고요, 지금. 네. 그리고 그걸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왜 이 공부를 하고 싶은지, 네, Y에 대한 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작년에 입학한 86명의 학생들은 정말 다채로운 Y가 있는 친구들입니다. 너무너무나 분명하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와 있는 학습 역량인데요. 이 부분은 그동안에 공부를 얼마큼 잘해왔는지를 의미하는 정말 단순한 역량은 아니에요. 네. 이런 학습 역량은 사실 3단계를 통해서 굉장히 다각도로 평가가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이후에 슬라이드를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작년 선발 결과인데요. 굉장히 많이 그동안 들어온 질문은 몇 명 지원해서 몇 명 뽑았어요? 경쟁률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시한 거 보시면 작년에 수시 정시 합쳐서 1,099명이 지원했고요. 수시보다 정시가 지원자가 100명 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86명을 뽑았습니다. 네. 막 산수가 막 돌아가죠. 경쟁률 조정되는구나. 네. 의미는 없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일반 대학에서 입학으로 근무를 하다 왔는데요. 모집 인원을 지키지 않아요. 네, 저희는 일반 대학은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교과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좀 자유롭기 때문에 그 모집 인원에 맞춰서 애써 우리 커리큘럼을 잘 따라가고 정말 열정적으로 할 수 없는 친구들을 채우는 건 아니고요. 그 절대적인 기준에 맞는 학생들을 뽑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전제는 다양성입니다.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 중에 각각은 조금 색깔이 다를 수 있어요. 획일적인 기준으로 선발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굉장히 다양한 기준을 통해서 네, 선발을 합니다. 올해도 사실 모집 인원이 120명인데 작년과 똑같은 철학으로 다 선발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제 모인 학생들 중에서 정말 와서 재밌게 열정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는 학생들을 선발한다라는 점 네,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와 이제 넥스가 정말 다양하게 뽑았구나. 그냥 고졸 이상이면 뽑는다는 얘기가 거짓말은 아니었구나 라는 얘기가 조금씩 이제 드러날 텐데요. 이제 최종 학력 분포를 보셔도 고등학생 네, 약 한 40%의 학생이 들어왔고 대학생 보시면 60%의 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특정 학력대를 뭐 우선적으로 뽑는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이 정말 이걸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우리 와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친구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다라는 걸 거듭 강조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그 고등학생들 중에서 사실 이 정보컴퓨터공학과라고 보통은 이제 표현을 해요. 일반 대학들이 이런 소프트웨어도 다루는 보통 일부의 대학들은 교차 지원으로 풀어놓고요. 뭐 고등학생 좀 아실 것 같은데 뭐 이수한 수학 그리고 뭐 어떤 수리 가형을 받느냐 뭐 이런 것들 지금 이제 좀 바뀌었죠. 선택형 수능으로. 그래서 그런 기준이 좀 있는 편인데 뭐 물론 교차 지원으로 풀어놓은 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보시듯이 네 고등학생들도 문과, 이과, 수학 2 고등학교 때 이수 기준이거든요. 네 보시면 굉장히 밸런스 있게 학생을 선발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들이 특성인데요. 대학생 이제 처음에 최종 학력 슬라이드에서 보신 60%의 학생들이 이 전공은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다 온 친구들인지 아니면 다른 전공자인지를 이제 분리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왼쪽의 파이는 이 친구들이 학교를 다 졸업하고 온 친구들인지 그러니까 뭐 지식이나 이런 경험들이 많은 친구들을 위주로 뽑았는지 아니면 다니다가 온 친구를 뽑았는지 이렇게 지금 그 비율을 보시면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친구들이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유는 굉장히 많아요. 대학을 다니다가 넥스트를 선택한 이유에는
물론 소프트웨어에 대한 열정이 분명 확인이 됐죠. 그리고 저희가 또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은 저희에 대한 그 믿음이라고 해야 하나요? 저희 쪽에 들어와서도 독학사라는 별도의 제도를 통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불안감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를 믿어주지 않았느냐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굉장히 기술과 스킬 면에서 뛰어난 학생을 뽑았던 건 아니고요. 비전공자가 보시듯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대학생 비전공자들이 어떤 전공을 통해서 들어왔는지를 네,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놓은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인문 계열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집니다. 네, 인문 어문도 있고 사회과학도 있고 예체능도 있고 그래서 특정 스킬만을 보고 뽑은 건 아니고요. 다양한 정말 지원자들 중에서 정말 우리 커리큘럼에 잘 적응할 수 있고 열정이 있고 학업 동기가 충만한 이런 친구들을 다양하게 뽑았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많이 듣는 질문이 혹시 성적 순으로 끊어서 보는 건 아니냐라는 또 많은 불신을 받는데 저희의 그 평가 방법은 일반 그 대학교의 입학 사정관제시 평가 방법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학업 역량을 가진 친구들이 그 학습 역량 발휘한 그 성적 하나로만 보고 뽑는 건 아니고요. 그 성적 안에서 이외에 본인이 어떤 정성적인 부분, 왜 이것을 하고 싶은지 저희는 사실 학업기획서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나 학습의 영역 이외에 본인이 발휘한 활동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학습 역량이라는 게 꼭 공부를 통해서만 발휘되는 건 아닐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공부에 집중한 친구들은 다른 활동을 할 기회가 좀 줄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좀 학업에 집중하지 못한 친구들 중에서도 본인이 재미있는 무언가에 굉장히 빠져서 열심히 몰입해서 결과를 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아주 뚜렷하게는 수상일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였고 그리고 3단계의 평가 과정에서 분명히 검증된 학생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실제로 들어온 학생들이 그 수능 성적 때도 물론 대학생이 일부 빠진 부분이지만 네,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완전히 실전이죠. 여러분들 곧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넥스트에 언제부터 지원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평가받는지에 대해서 네, 핵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작년에는 수시와 정시 이렇게 명명을 그런 식으로 했는데요. 이제 사실 많이 들었던 질문이 보통 일반 대학과 비교하다 보니 수시는 학생부 중심이냐 내지는 정시는 수능 중심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희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포괄적인 종합평가이기 때문에 모집 차수에 따라서 특정 서류를 주로 보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은 조금 의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중립적으로 저희는 차수만 다를 뿐이지 네, 두 가지 1차, 2차로 구분을 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고등학생분들도 여기 꽤 와 계시죠. 고3 여러분들. 네, 6월 5일 날 어떻게 힘겨운 싸움을 하셨죠. 손 좀 들어봅시다. 고3. 네, 고생 너무 많이 했네요. 네, 제가 손해드리려 한 건 요새는 알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 잘생기고 이러면 또 대학생이신가, 이게 또 멋도 굉장히 잘 내시고, 네. 이번에 이제 AB형으로 도입이 돼서 이제 학교별로 다 이제 매트릭스가 생겼습니다. 어느 학교 가려면 B를 봐야 되고, 저희는 이제 이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유동적이게 어떤 그 유형을 보더라도 다 받아주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가 정성적으로 다 서류를 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점. 그래서 6월 5일 날 응시한 최선의 결과물을 내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변화된 수능을 또 치시느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작년 데이터들이 저희가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는데요.
아마 관심 있으셨으면 좀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작년과 비교해서 아주 크게 뭔가 그 전형에 변동이 있거나 이렇진 않습니다. 전형이라는 게 사실은 전형을 통해 들어온 학생들이 사실 이제 학업을 유지한 지가 거의 한 4, 5개월밖에 안 됐고요. 이제 그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적응하느냐가 또 이 전형을 수정하는 좋은 증거들이 되기 때문에 전형이라는 거는 일반 대학도 그렇지만 쉽게 막 변화하기 참 어렵습니다. 물론 일반 대학들이 이름을 많이 바꾸긴 합니다만, 그래서 올해까지는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방식 유지할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작년과 아주 큰 변동은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정인데요. 저희가 7월 16일 다음 달 보름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보름 남았는데 원서 접수는 총 10일간이고요. 일단 저는 이제 고등학생들이 사실 입시에 사실 굉장히 해액이셔서 9월 초부터 일반대학 수시를 시작을 하는데 저희는 굉장히 빨리 뽑아서 마음 변하지 않도록 너무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가면 안 되죠.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다 최종 합격 드리고 그런 아주 나이스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저희 합격자 발표가 조금 시기가 있죠. 작년에 그 정시 때 약 600명의 학생이 지원을 했는데 이후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제출 서류가 끊임없습니다. 일명 무한도전입니다. 제출 서류 분량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한 학생을 평가하는 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평가 기간을 좀 오래 두기 때문에 좀 시기가 1단계 합격자 시기가 이제 21일, 8월 21일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적성 검사와 합격자 발표 이거는 일주일 정도 간격을 두고 빨리빨리 하고 면접은 올해 지원 인원이 좀 증가할 거를 일부 예상하여 작년보다 하루 늘어난 3일로 저희가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는 9월 6일에 그때 원서 접수가 시작될 거예요. 일반 대학에. 그래서 좋은 학생들은 빨리빨리 넥스에 빨리 마음을 먹고 들어오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대학생 언니 오빠들도 개강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저희가 강한 가능성을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일정 잘 기억해 두시고 지금부터 원서 쓰실 분들은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학업계획서 작성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올해 선발 인원은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120명이에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다 선발하는 건 아니고 저희 쪽에 맞는 친구들,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을 위주로 선발한다라는 거고요. 1단계 서류평가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좀 많습니다. 서류평가에서는 그 제출 서류를 맨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긴 하겠지만 지원자가 넥스트를 그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준비의 과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처음이자 끝인 과정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2단계와 3단계 적성과 면접은 좀 우리한테 맡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고등학생들도 학원 참 많죠. 그죠? 적성검사, 그죠? 죽어라고 과외한 데도 있고 그런 거는 원치 않아요, 사실. 대학생분들도 뭐 대기업 적성검사 막 이런 거 다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는 사실 이 모든 과정에 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에 되게 똑똑한 친구를 점수 순대로 빨리 잡아가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래서 2단계, 3단계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1단계 서류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특히 학업계획서를.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학업계획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학업계획서의 이외의 서류들은 학업계획서에 작성한 내용의 증빙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업계획서에 본인의 모든 것들이 다 표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왜 이곳을 오고자 하는지, 의지가 정말 충만한지, 그리고 그동안 그 여러분들이 거쳐오신 학습 교과 과정이 있잖아요. 고등학생들은 고등학교 내, 그 대학생분들은 4학기 미만까지는 고등학교와 그 다음에 대학 생활들, 그리고 4학기 이후에 그 지원자분들은 대학 생활. 그 안에서 나타난
학습과 관련된 데이터를 보고 저희가 이 친구의 학습 역량을 또 판단하기도 하지만 그 이외에 본인이 열정을 발휘한 분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동아리 활동이 될 수도 있고요. 개인적인 작품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뭐 고등학생분들은 사실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좁아요. 학교에 다 잡아놓는데 어딜 갑니까? 그죠? 막 공부에 좀 집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 내 활동. 네, 그래서 뭔가 다른 지원자보다 탁월한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 해왔던 공부의 교과 과정과 활동에 집중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자기를 뒤돌아보는 시간이라고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학업 계획서. 지원자가 준비를 하는 의미에서 처음이자 끝인 과정입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밝혀주세요. 가장 답답한 경우가 서류평가에서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너무 안 밝혀주셔서. 네, 꼼꼼히 본인에 대해서 깊이 있게 그 디테일은 뒤에 나옵니다. 뭐 작성 방법이나 이런 팁들은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그 다음에 적성 검사와 개별 면접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뭔가 준비하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그 안에 저희가 평가하는 철학들이 분명히 따로 있기 때문에 서류에서 10분 발휘해 주시면 그 다음 단계는 네, 이제 저희한테 좀 맡겨주시길 바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의 평가 그 요소들이 약간 이름은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근데 왜냐면 상황이 달라지고 뭐 과제가 달라, 문제가 달라지고 이런 차원인데 가장 중요한 건 서류 평가에서 저희가 밝힌 3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학습 역량도 어떤 스마트함, 그냥 공부 과정에서 나타난 성적, 그 이외의 다양한 것들 잘 밝혀주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제출 서류에 대해서 한 뎁스 더 내려가서 설명을 드리면 필수적으로 내셔야 되는 게 위에 딱 박혀있죠. 학업 계획서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3번째 있는 필수 제출 서류는 이제 지원자의 교과 과정, 본인이 그동안 거쳐온 교과 과정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학습적인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됐는지. 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우수성 입증 자료는 필수와 우수성 입증 자료는 본인의 열정 분야와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우수성 입증 자료라는 거는 본인이 외부의 그 활동이나 작품 활동 이 안엔 다양한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걸 자격증을 내셔도 되고요. 뭐 프로그램 기획서, 제안서, 보고서 다양합니다. 네, 뭐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 내셔도 되고요. 네, 수상 실적에 대해서 내셔도 되고요. 근데 이런 것들 전혀 관계 없다. 우수성 입증 자료 아니다. 우수성 입증 자료 아주 중요한 첫 번째가 아닙니다. 지금 보시듯이 선택 제출 서류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건 뭐다? 학업 계획서입니다. 네. 이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작성할 때 중요한 건 제가 앞서서도 계속 강조드리지만 중심으로 작성하고 학업 계획서의 모든 자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중심으로 작성을 하고 원서 접수 페이지 딱 열리면 뭐 수상 실적 보고서 넣어라, 포트폴리오 넣어라, 우수성 입증 자료 뭐 넣어라 이렇게 첨부하는 게 있어요. 그것들은 다 학업계획서의 증빙 자료로서 다 첨부를 해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학업계획서 중심으로 여러분들을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종 합격을 하시게 되면 본인들이 쓰시는 자신들이 그 경험과 활동에 대한 객관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정말 한 건지, 네, 허구의 것인지. 그러면 저희는 입학 과정에서 신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입학의 가장 중요한 건 객관성과 신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종 합격한 다음에 작성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서 제가 직접 증빙을 요구합니다. 네, 갑과 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 분명하게 서류로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위주로 하시고 학업계획서를 보다 보면 지원자들이 굉장히 그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좀 사실 되게 약하잖아요. 모든 걸 다 드러내고 싶잖아요. 그래서 학업계획서에 제한이 없다고 100페이지를 막 쓰고 좋습니다. 그 열정 충분히 삽니다. 네. 하지만 이제 자기를 굉장히 간소하게 임팩트 있게 드러내는 능력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양에는 집착하지 마시고요. 물론 양을 제한하는 건 아니지만 네, 가장 자기를 잘 드러낼 수 있는 몇 가지 생활 사건들, 본인이 살면서의 터닝 포인트들, 그 대학에 왜 들어갔나, 내가 이 전공을 왜 선택하게 됐나, 내 주위 고등학생 중에 어느 뭐 고2 때 특정 물리에 꽂혀서 성적을 막 올렸다. 그 이벤트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주로
내가 어떻게 드러나야 정말 나를 임팩트 있게 잘 볼까라는 걸 고민을 많이 하시고 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단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지원자들이 좀 사실 저도 그래요. 적성검사 찐다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그쵸? 이게 도대체 무슨 검사인가? 이 소프트웨어 분야라는 게 상당히 미시적인 분야예요. 그러니까 일반 컴퓨터공학부에 있는 전공 중에 굉장히 세부 전공이거든요. 그 안에서도 저희는 이제 전공이 또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더 기초적인 서류에서는 조금 더 추상적인 역량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한 게 아니니까. 그쵸? 근데 적성으로 넘어오고 면접으로 넘어올수록 좀 더 좁혀지는 거죠. 이 개발과 관련된 사고력에 이 친구가 좀 더 집중이 되어 있느냐, 그런 역량이 있느냐. 근데 거기서 이 적성검사 점수가 굉장히 높을수록 먼저 뽑는 건 아니에요. 점수는 상관없고요. 최저의 기준에 도달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오셔서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뽑아서 지원자가 와서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더 주면 뭐 갈 수도 있고 뭐 다양성 물론 뭐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이 평가 단계를 통해서 믿는 건 최소한의 기준을 그래도 근데 그분들이 그렇다고 최소한의 기준에 못하다고 부족한 분들이냐 아니거든요. 다른 부분에 탁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실례로 저도 사실은 굉장히 수학이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영양으로. 네. 그래서 하지만 저 행복합니다. 제 분야에서 잘하고 있으니까요. 네, 자기 분야가 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이 적성검사에서 떨어졌다고 그분들 분명 다른 부분에서 좋은 역량 발휘할 수 있는 분들이고 넥스트에 와서 행복할 분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준비가 크게 필요한 그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의 능력, 최고의 노력은 학업계획서에서 해주세요. 제가 신신당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개별 면접인데요. 여기에서는 조금 더 그 서류나 적성보다 평가 방법이 조금 더 역동적입니다. 이게 뭐냐면 1단계는 얼굴 안 보죠. 글만 보죠. 그쵸? 자료만. 재밌어요. 네, 글만 보죠. 우리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적성도 그 종이로만, 그죠? 점수로만 보죠. 3단계는 실전이죠. 라이브죠. 네. 그래서 저는 면접이라는 걸 사실 서류평가의 생방송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때는 그동안 우리가 봤던 것들이 정말 맞는가라는 걸 방점을 찍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코스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그동안에 제가 앞서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진학 학업 동기와 진학 의지 학습 역량. 이게 사실 그대로 가져오는 건데 이 친구가 서류에서 썼던 정말 이 진정성 얘 정말 하고 싶구나. 근데 그거를 실제 개발하셨던 전문가분들이 보시게 됩니다. 네, 서류에서 이런 걸 썼구나. 얘가 이런 진정성이 있구나. 실제 말로써 이야기를 하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과정은 사실 학습 역량이 굉장히 그 세부적인 부분을 측정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분석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이게 정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에요. 네. 근데 여기까지 좀 감이 안 오시죠? 네.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논리력과 사고력, 네, 그 코드의 그 논리를 끝을 간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코드를 짜는데 그 정말 논리 최남단에 있는 그 어떤 분야이다라고 들었는데요. 우리 신입생들로부터. 이때 이제 교수님들이 일부의 이제 문제를 출제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면접 전에 보시게 돼요. 그래서 약 20분 정도 저희가 노출을 해드리고 면접에 들어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푼 방향 그리고 뭐 결과가 있을 수 있고 중간에 뭐 멈출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면접관들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조금 더 그 깊게 말씀을 드리면 상황 문제 도대체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라는 이제 질문에 또 봉착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은 사실 저희가 작년에 그 데이터들이 다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데 그 문제를 보고 싶으면 한번 홈페이지 한번 방문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가 문제인데요. 이 그 어떤 특정 분야에서 나오느냐, 뭐 수학 문제냐, 과학 문제냐, 뭐 지식이 필요하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받지만 준한다면 고등학교 내 커리큘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나오되 굉장히 개방된 문제고요. 개방된 문제고 그리고 그 문제가 답을 맞췄느냐 틀렸느냐로 가리는 건 아닙니다. 적성검사에서 저희가 보는 거와 비슷한데 2시간 정도 학생을 관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푼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다 못 풀었다. 그러면 그 과정부터 면접관들과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저희 면접은 가르침과 배움이 살짝 투영된 평가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분야 예시 문제를 저희가 공개를 딱 못 드린 이유가 그 예시 문제가 저희 문제의 모든 것인 양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좀 뭐랄까 오해가 빚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 때문인데 지금 들으시기에 약간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 부분이 너무 궁금하시면 작년에 저희가 예시했던 걸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들어와서 면접 과정에서 그 문제를 푼 결과물이 평가되는 게 아니라 그 푼 과정이 다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이 상황에 따라서는 이 친구가 이 정도 힌트를 줬을 때 더 나아가나 그래서 학습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느냐를 봅니다. 저희는. 네, 그래서 꽤 오래 길어지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무조건 하나의 점수로 그냥 평가가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거 이 학생에게 지속적인 기회를 주고 오랫동안 관찰해서 역량을 끄집어내서 이 친구가 정말 개발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나라는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이 상황 문제를 통한 개별 면접이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서류를 내실 때는 저희가 원서 접수 페이지에 다 첨부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7월 16일에 오후 2시에 원서 접수 페이지가 열릴 겁니다. 온라인에 들어가셔서 모두 다 첨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학업계획서 같은 경우는 하우스 계획서뿐만 아니라 모든 서류에 포맷이 없어요. 저희는 이 방식대로만 해주세요. 이게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뭐 사전에 충분히 미리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서류들을 첨부하는 형식이고요.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개인정보들을 입력하는 란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일반 대학은 사실 그 페이퍼로도 일부 받기도 하는데 저희는 모든 원본에 대한 증빙을 입학과 동시에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자가 없을 거라고 물론 믿지만 네, 허위 서류를 첨부하시거나 그러면 최종 합격 때 일단 슬퍼진다라는 네, 그 험난한 과정을 다 통과했는데 네, 거기서 합격이 안 되시면 너무 그쵸 비극이죠. 그래서 저희는 모두 지원자를 믿지만 원본 서류를 반드시 내주시길 그리고 어떤 원본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모집 요강에 앞서서 나눠드린 모집 요강에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거 분명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와서도 서류 제출, 서류 검증이라는 프로세스가 또 따로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반드시 증빙이 되는 문서로서 그런 실적들, 수상 실적, 그리고 성적 이런 것들을 반드시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필수 제출 서류 미비자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케이스가 수능을 안 친 경우 있으시죠? 혹시 있으신가요? 네, 대학을 수시로 가시거나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프로세스가 원서 접수 페이지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비 사유서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내부 합의를 거쳐서 네, 입학사정 대상으로 포함을 시켜주는 게 있고요. 아주 많진 않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아주 많진 않고 특수한 경우에 한해 저희가 네, 이 사유서를 통해서 미비자로 이제 해주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다라는 점. 네, 그다음 학업계획서인데요. 학업계획서의 그 주제는 2개입니다. 당신이 누구냐 그리고 무엇이 되고 싶으신가입니다. 네. 우리 그 신입생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학업계획서를 쓰면서요 정말 진짜 많이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뭐를 원하면서 살았던지 뭐를 하면서 살았는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생활 사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공부다 됐든 그냥 개인사가 됐든 그런 것들을 하나의 큰 스토리 줄기로 저희한테 다 표현해 주십시오. 네, 다 표현해 달라는 증거는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네, 100페이지 쓰시면 저희가 다 죽겠죠. 네. 그래서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걸로 네, 본인을 잘 표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선발 인재상으로 제시한 두 가지가 있어요. 넥스의 커리큘럼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와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인간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서 이 학업 계획서를 다 쓰셨어요. 그리고 이 질문에 어느 정도 답이 됐다 라는 걸 좀 크로스 체크 해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학업이라는 건 계속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학점, 뭐 수능 성적만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합격생들의 등급대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났고요. 본인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빠져서 그 몰입했던 분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희 학생들 중에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고등학생들 동아리 활동 될 수 있고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뭐 창업 활동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설사 중간에 잘 안 됐더라도 그 과정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 안에서 저희는 이 친구 뭐 하나 던져주면 정말 집요하게 잘할 친구다. 확신이 선다. 그러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적성과 면접을 통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류가 준비 끝이지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수 있는 하지만 3단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 이후의 단계에서 저희한테 맡겨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단 준비는 학업계획서에 충분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저희한테 어필해 주셔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내가 무엇이 뛰어난 사람인지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왜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 표현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관심 갖게 된 계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특히 고등학생들이나 비전공자분들께서는 조금 생소한 분야일 수도 있지만 요즘에야 뭐 소프트웨어라는 게 뭐 스마트폰 보급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다들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계기가 분명할 거라고 믿는데 그런 것들을 학업계획서에 잘 밝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력별 제출 서류인데요. 저희는 그 서류를 제출하는 기준이 대학 4학기를 이수를 했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대학 4학기를 이수하고 넘어가면 그 전공에 대해서 최소한 많은 그 전공 필수나 전공 선택 이런 과목들을 듣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그 전공에 대해서부터의 학습 역량을 평가할 수 있지만 고등학생부터 대학교 4학년 미만 이수자까지는 저희가 그거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의 레코드, 네, 학생부와 그리고 표준화된 시험, 수능 성적, 모의평가 성적 저희 굉장히 많이 열어놨죠. 그것들을 다 보기 때문에 4기 미만까지는 학교생활기록부와 고등학교 때의 학교생활기록부와 수능 성적을 낸다라고 보시면 되고 4기 이상의 학력부터는 네, 필수 제출 서류로는 대학교 성적표를 내면 되는구나. 그리고 원본을 꼭 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6월 5일에 모의고사 친 고등학생분들께서는 AB 유형 상관없다. 잘 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선택 제출 서류인데요. 이제 굉장히 모호할까봐 제가 이제 표현을 좀 해놨는데 우수성 입증자료는 학업계획서 이외의 증빙자료입니다. 중심은 학업계획서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가 될 수도 있고 수상실적 보고서가 될 수도 있고 내지는 뭐 다양한 분야에 본인이 했었던 뭐 봉사도 될 수 있고 보고서 다 좋습니다. 증빙이 가능하다면. 네. 기획서나 이런 본인이 썼던 뭐 이런 것들은 뭐 그 자체로가 증빙이고요. 본인이 그 레포트를 썼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본인 학업계획서에 중심으로 쓰되 첨부로서 다 넣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원서 접수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입력하고 첨부하는 프로세스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는 이게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요게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해봤던 친구들이 그 깊은 어떤 과정을 보기 위해서 이걸 넣어놓은 건데 비전공자나 혹은 고등학생분들 중에 이런 거 안 해보신 분들은 저게 선택이긴 한데 저 꼭 내야 되나? 라는 좀 약간 불안감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상관없고요. 그거 전혀 오해하시지 마시고 이거 그냥 선택이고요. 그리고 개발했던 친구들 중에서도
그거 저희 보시면 소스 코드를 붙여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금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의 이 가이드 자체는 그냥 저희가 워낙에 양식이 없기 때문에 가이드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걸 다 지켜줍시다 이건 아니고요. 그래서 보시고 요 정도의 정보들은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써주시면 되고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를 내야 한다라는 부담감은 절대 가지시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가이드는요, 사실 저희 그 넥스트 홈페이지 입시 카테고리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고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포맷으로 좀 써주십사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수상실적 보고서도 본인이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런 포맷을 통해 이러한 가이드를 참고해서 내주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상실적이나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는 이러한 가이드를 좀 드리지 않으면 내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가이드로서의 개념이고 이런 거에 집중을 하시지 마시고 선택 제출 서류니까요. 학업계획서에 많이 집중해 주십사. 네, 부탁을 드립니다. 첨부로서만 필요한 경우에만 넣어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많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입시 프로세스 과정에서 혹시 뭐 구체적인 질문이 좀 더 있다면 물론 지금 받으면 좋겠지만 또 다음 세션이 있으니까요. 이후에 Q&A 세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많은 정보를 또 드렸고 또 졸린 2시, 3시 이 시간인데 눈을 반짝반짝 열심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 되시길 제가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